주일 한국 대표부 교민 행사. 한 청년이 안내를 받으며 어느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엔 군복을 쫙 빼입은 사람들이 양쪽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군복 위에는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별들이 다닥다닥 달려있으며 그 별들은 하나하나 세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장성들 무리에서 끝자리에 앉은 삼성 장군이 거만한 태도로 우리가 잘 사는 나라 만들려고 혁명했는데 자네도 같이 가서 애국 좀 하자. 라고 다그쳤습니다. 초면에 반말로 소리치는 삼성 장군의 말에 그 청년은 기분이 상해 군인들만 애국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애국이다. 라고 말해 그 자리를 완전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총칼로 정권을 잡은 권력자 앞에서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직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60년 뒤에 대한민국을 조선강국으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 청년은 정치인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소신을 지키며 아무것도 없던 폐허를 전 세계적인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만들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가슴 아픈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1950년 6월 새벽에 시작된 총성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을 부산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당시 이름도 잘 모르던 나라의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젊은이들을 한국에 보냈는데요. 각국에서 파견된 젊은이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선물해줬습니다. 파견된 해외 군인들뿐만 아니라 군번조차 없었던 한국의 학도병도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는데 춘천에서 학도병으로 참전했지만 많은 또래 친구를 잃고 겨우 살아남은 한 소녀는 결국 가족들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했습니다. 그 소녀는 조그만 움막에 사는 가족들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는데요. 그때 부산에는 각국에서 보낸 군함들도 꽉 차 있었는데 그곳에서 기가 막힌 일을 찾아냅니다. 바로 미군 수송선 하역 물자를 세는 일이었습니다. 미군의 지프와 탱크를 세는 일을 하면서 부산 앞바다에 새까맣게 떠있는 미국 군함과 영국 군함을 보면서 그 소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깨닫고 당시같이 피난 온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원대한 꿈을 꿨던 소녀는 바로 신동식이었습니다. 신동식은 큰 꿈을 가졌었지만 전쟁이 막 끝난 대한민국은 폐허 그 자체였고 그곳에 조선소가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한국 최고 대학을 졸업했지만 조선소가 없는 한국에서 취업은 불가능했고 일본과 미국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당시 냉전으로 군함을 주로 만들자 외국인들의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구 반대편 스웨덴 코큐 조선소에 다짜고짜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신동식입니다. 귀사에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코큐 조선소에서 답장이 도착했는데요. 스웨덴이 의료 지원한 한국은 꽤 알려졌었고 불쌍한 나라의 한 청년이 어떻게 알고 자신들의 조선소에 일하고 싶다고 하자 비행 경비와 숙소를 제공해줘 일주일 만에 스웨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스웨덴으로 향하던 신동식은 기내에서 제공하는 부드러운 휴지와 소금, 설탕, 후추에 너무나도 행복했었다며 나중에 이것을 자랑해야겠다고 집에다 몇 년 동안 보관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억만리 타국에서 신동식은 스웨덴 코큐 조선소에서 낮에는 현장에서 철판을 자르고 용접하며 현장 기술과 노하우를 익히고 밤에는 설계도와 이론을 독학하며 4년을 보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해왔던 신동식은 일생일대의 큰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영국 선박회사에 설계기사 모집 광고를 봤어. 조선하면 영국 일대잖아. 지원서를 보냈는데 덜컥 합격했지. 런던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야. 1958년 영국으로 건너간 신동식은 당시 조선업계에서 일한다면 꿈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 최초로 영국 로이드 성급협회의 국제검사관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영국 보험업자들에 의해 1760년 창립된 로이드 성급협회는 당시 전 세계 선박의 설계와 건조 과정을 감독했는데요. 로이드 검사관들이 승인하지 않는 배는 만들지도 못하고 운항할 수도 없으며 미국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미국 성급협회와 함께 로이드 성급협회의 영향력은 지금도 막강합니다. 그런 로이드 성급에서 마침 조선업계에 새로운 용접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현장에 능통한 검사관이 필요했는데 모든 면에서 우수한 신동식이 그들의 레이더에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로이드 성급에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도 드물었는데요. 로이드 성급에서 일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당시 유학생 한 달 생활비가 20파운드쯤 됐는데 로이드 검사관 초임 월급이 150파운드였어. 그리고 그는 외국에서 살고 있어도 끝까지 한국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생활하던 한국인 중에는 넉넉한 생활을 한 신동식 집에 유독 자주 모였는데요. 그는 대사관 직원들과 유학생들을 유독 잘 보살펴준 것으로 유명했으며 그 중에서는 한국 초대 경제기획원 부총리를 지낸 김유태까지 찾아와 함께
부대찌개와 곰탕을 즐겨 먹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국에서는 5.16 군사 사태가 일어났고 당시 대사였던 김유택은 한국으로 귀국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편의 전문이 영국에 있던 신동식에게 전달되는데요.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우리나라를 조선 해양 국가로 키운다는 꿈을 가지고 있으니 좀 도와줘야겠소. 이 전문을 받았을 때 신동식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인이 정치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으며 당시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렸기에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 가을 신동식은 일본에 장기 출장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김유택 장관이 일본에 있던 신동식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박정희 의장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 가는 길에 잠시 일본에 들를 예정이요. 한국 대표부에서 교민들과 저녁 리셉션을 하니 부디 참석해 주시오. 신동식은 영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김유택 장관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됐고 안내를 받아 박정희 의장과 첫 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동식은 처음 보는데 반말로 자신을 다그치는 박정희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자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박정희에 충성하는 장성들이 그가 조언하면 내가 뭔데 각하 말씀에 토를 다냐는 식으로 난리를 피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동식은 조금씩 박정희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하는 조언에 주변 장성들이 난리를 피울 때마다 그렇게 하시조라고 말하며 조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귀국한 신동식은 부산 영도에 있는 대한조선공사의 기술고문으로 가는데 시설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라는 특명을 받았지만 공장은 참담한 지경이었습니다. 공장에는 잡초들로 무성했으며 직원 줄 월급도 없어 못 쓰는 기계를 내다 팔아 직원들에게 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동식은 공장 직원과 처음 한 일이 제초 작업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기술 고문으로 간신히 공장을 재구실하게끔 만든 신동식은 다시 로이드 성급에 버금가는 미국 성급협회 검사관으로 일하게 돼 미국으로 떠나게 되며 한국 정부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다시 한번 박정희와 재회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된 박정희가 신동식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신동식을 보자마자 큰 메모지에 한국 지도를 그리며 임자,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데 고기를 잡든지 배를 만들든지 해야 할 것 아니오. 존슨 대통령이 비행기 보내줘 타고 왔는데 한 자리 비워놨으니 나와 함께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자 신동식은 두 번째 만남에서 진짜 무언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함께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신동식은 1급 정무 비서관 자리를 맡게 되는데요. 이후 미국 존슨 대통령은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에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주겠다고 하자 여기저기서 존슨 대교나 동상을 짓자는 등의 의견을 냈지만 신동식은 과학연구소를 짓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자 주변 정치인들은 신동식을 향해 그런 선물은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주변 정치인들 말 대신 신동식 비서관의 의견을 수렴하며 지금의 키스트가 생겨났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신동식이 미래를 예측할 줄 알자 경제수석으로 임명하는데요. 36이라는 젊은 나이에 엄청난 요직에 앉았지만 자신의 분야가 아니었던 신동식은 박정희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따졌습니다. 각하,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 해도 전문가한테 경제를 맡겨야지. 이런 식으로 인사 임명하시면 국민이 웃습니다. 저는 경제수석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은 임자, 내가 총칼로 정권 잡았지만 외국에서 돈 빌리고 기술 가져오는 능력은 없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물가 안정, 환율 안정, 경제 성장률 유지가 중요하다는 뻔한 소리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언제 국민들 배불릴 수 있겠나? 임자가 로이드에서 조선과 금융보험 익히고 세계 기업 상대했으니 나보다 연줄이 많으니 이제부터 나가서 돈하고 기술 꼬는 게 임자 임무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동식은 해외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 356일 중 200일을 해외에서 보냈으며 그렇게 얻은 돈과 기술로 한국의 공장을 건설하며 국가 산업 기반을 다졌는데요. 1969년에 신동식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초대형 조선소 건설 계획을 포함한 조선 산업 마스터 플랜을 작성해 대통령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고 전해지는데 예산은 없고 철판 조각 한 개 못 만드는 나라에서 대형 조선소를 건설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외국 대사와 기업인들은 이제 막 고속도로를 개통한 한국이 그런 조선소를 만든다는 말에 비웃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박정희 대통령도 주변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실망하며 포기하려 했는데 신동식은 각하,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배로 운송하는 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거대한 배들이 더 필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지으면 나중에 세계 최대 조선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며 확신의 찬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도 한참을 신동식을 바라보더니
그렇게 하자고 해 한국의 진정한 미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정주영 회장과 울산 조선소를 건설하며 한국의 조선신화가 시작됐는데요. 전 세계가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실패할 것이라고 비웃었지만 34년 뒤인 2003년에 선박 건조량, 수주량, 수주잔량 등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견 지명이 국가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그는 현재까지도 한국 조선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1700여 종의 선박을 설계하는 등 영국 로이드 성급은 신동식 회장을 한국조선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현재 그의 꿈은 이렇게 어렵게 일군 세계 최고의 조선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의 전 세계 저명 인사들과의 끈끈한 인맥을 통해 협력 사업을 중개하는 등 아직까지 한국 미래 산업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역시 난세의 영웅이 나는 법인데요. 우리는 신동식 회장 같은 영웅을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